오늘은 정말 믿기 힘든 실화를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독일 육군 장성 출신의 한 어머니, 그녀는 한국으로 시집간 두 딸을 조국의 배신자라며 원망하고 분노했습니다. 딸들을 데려가겠다며 한국 땅을 밟은 그녀는 딸들의 사위를 만나고 충격에 빠집니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어떤 일들을 경험한 뒤 그녀는 뜻밖의 고백을 남겼습니다. 전 더 이상 독일 군인이 아닙니다. 과연 한국은 그녀를 어떻게 바꿔놓았을까요? 그리고 그녀는 한국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겪은 걸까요? 전 세계를 울린 충격적이고 놀라운 감동 실화 이야기. 지금 바로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클라우디아 알브레이트입니다. 독일 연방군에서 처음으로 여성 사단장까지 오른 사람이죠. 제게 군복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인생이었습니다. 전략회의부터 국경작전까지 흔들린 적 한 번 없었습니다. 전 늘 침착했고 판단은 명확했죠. 그런데요. 제 인생에서 딱 한 번, 정말 딱 한 번 단 한 문장에 무너졌던 날이 있었습니다. 2022년 4월이었어요. 베를린 교회, 제가 사는 집 거실이었죠. 평소처럼 군문서 정리하고 있었는데 두 딸이 마주 앉더니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엄마, 우리 한국에 가서 살기로 했어요. 처음엔 그냥 여행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뭐 워낙 에바나 안나 둘 다 호기심도 많고 젊은 감성도 있으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얼굴이 너무 진지했어요. 이미 결정을 끝낸 눈빛이었죠. 전 군인입니다. 그것도 작전 참모실장까지 맡아본 사람이에요. 유고슬라비아 파병부터 나토 연합훈련까지 별의별 위기 상황 다 겪었죠. 전장이건 브리핑룸이건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었습니다. 근데 그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슨 소리야? 너희는 독일인이야. 여기가 너희 나라야. 우리가 지켜야 할 곳이야. 큰딸 에바는 원래 외교부 정보분석국에서 일하던 애입니다. 말 한마디도 신중하게 고르는 아이죠. 그런데 그날은 단호했어요. 엄마, 저희는 평화롭게 살고 싶어요. 항상 긴장 속에서 사는 거 더는 못하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안나도 제 눈을 피하지 않더군요. 얘는 원래 군의관 준비하던 애였어요. 의대 졸업하고 당연히 군으로 올 줄 알았죠. 근데 얘도 입을 열었어요. 엄마, 사실 2년 전부터 준비했어요. 한국어도 공부했고 병원도 알아봤고 엄마가 바빠서 몰랐던 것뿐이에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정말 몰랐다는 걸요. 아니, 관심이 없었던 거겠죠. 전 언제나 바빴습니다. 군정기획회의, 해외 파병 보고서, 나토 전략회에 늘 국가가 먼저였어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이후로 두 딸을 혼자 키웠지만 그래도 전 엄마라기보다 장군이었어요. 아이들이 잠든 밤에도 군 보고서를 읽었고 휴가 중에도 전화를 붙잡고 작전 조율했죠. 그날 밤 아이들을 붙잡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에바도 안나도 이미 마음을 굳혔더라고요. 저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아. 가. 하지만 다시 돌아올 생각은 하지 마. 그 순간부터 내 딸은 아니야. 그 말이 입 밖에 나오는 순간 스스로도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후회는 그 다음부터 시작이더군요. 시간이 흘러도 연락은 없었습니다. 처음엔 자존심 때문이었어요. 내가 먼저 연락하면 진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모성의 절박함이라는 걸요. 그래서 결국 전 움직였습니다. 군 정보망에 있는 예전 동료들, 외교부 커넥션, 대사관 인맥까지 다 동원했죠. 한국에서 두 딸의 행방을 추적했어요. 그런데 놀라웠습니다. 아무도 그 애들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클라우디아, 너희 딸들 마치 그림자처럼 사라졌어. 우리가 찾을 수 없다면 정말 철저히 준비한 거야. 동료의 그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맞아요. 큰딸은 정보분석관 출신이었고
둘째는 의료 데이터와 언어에 강했죠. 그 둘이면 정보기관 요원처럼 자신을 감출 수 있어요. 그 순간부터 딸들이 두려워졌습니다. 어디서 뭘 하는지, 안전한지조차 모른다는 사실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어요. 자다 깨다 반복하며 악몽에 시달렸죠. 어두운 골목에서 누군가에게 쫓기는 에바, 병원 침대에 누워 울고 있는 안나, 그런 장면이 매일같이 꿈에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에바의 대학 동창 헬레나를 우연히 만났어요. 장군님, 에바, 안나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뭐라고? 걔들이랑 연락하고 있어? 헬레나는 머뭇거리더니 말했어요. 에바는 EBS 다큐멘터리 팀에서 일해요. 중동 분쟁 관련 프로그램 만든다고 들었어요. 안나는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있고요. 결혼도 앞두고 있대요. 그 말 듣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제 딸들이 저를 완전히 지우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괜찮은가? 내가 정말 그 아이들을 버린 건 아닌가? 결국 전 결심했어요. 직접 가보자. 내 눈으로 확인하자. 그 애들이 진짜 괜찮은지, 행복한지. 그렇게 56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장기 휴가를 냈습니다. 목적지는 단 하나. 대한민국. 대한민국에 도착한 날, 솔직히 말해서 마음의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었어요. 전 평생 공항이란 곳을 작전 이동지로만 여겨왔습니다. 사람 냄새보단 무기 냄새에 익숙했고 목적 없는 이동은 비효율이라 생각했죠. 근데 인천공항은 달랐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공항의 개념이 통째로 깨졌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왜 이렇게 조용하지? 사람들은 줄을 질서 있게 섰고 안내방송은 잡음 하나 없이 또렷했어요. 직원들은 따로 크게 말하지 않아도 움직임이 매끄러웠고 소란도 없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여긴 제가 준비했던 위기 대응 지역이 아니구나. 여긴 완벽하게 관리되는 시스템이 작동 중인 나라였어요. 입국 심사대에서 잠깐 멈칫했을 때 제 여권을 본 직원이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습니다. 클라우디아 알브레이트님, 환영합니다. 그게 끝이었어요. 그 누구도 저를 신문하지 않았고 시선조차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지하철을 타고 서울로 향하면서도 계속 긴장했어요. 혹시 주변에 수상한 인물은 없나? 가방은 안전한가? 누군가 날 따라오진 않나? 그런데 다들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각자 핸드폰을 보고 있었고 이어폰을 끼고 조용히 음악을 들으며 출근 준비를 하고 있더군요. 이 나라 사람들 왜 이렇게 조용하지? 저도 모르게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한 정거장, 두 정거장. 도시가 가까워질수록 느낀 건 이 나라가 제 예상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자동화되어 있고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구조도 너무 자연스럽게 녹아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사회적 합의 수준이 높은 거야. 전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위협을 감지하려는 군인의 본능은 점점 무용지물이 되어갔고 마음 한편에선 그게 좀 서운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한 후 택시를 탔습니다. 에바의 주소는 이미 베를린에서 확보해뒀어요. 강남구 한 고급 아파트 단지. 택시 기사에게 주소를 건넸더니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도로는 조용했고 차선도 어지럽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도로에 여성 운전자 비율이 상당하다는 거였어요. 그들이 느릿한 속도로 조심조심 운전하는 게 아니라 자신감 있는 모습이더군요. 늦은 저녁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건물 외관은 군 막사처럼 딱딱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과하게 화려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경비실, CCTV, 무인 택배 시스템. 딱 봐도 첨단 시스템으로 무장된 공간이었습니다. 이런 데서 우리 딸이 산다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군 관사 생활에 익숙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고급 주거지가
우리 가족의 선택지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손이 떨렸습니다. 에바와 마지막으로 얼굴 본 지 벌써 3년. 그 아이가 나를 보면 어떤 반응을 할까? 웃을까, 울까 아니면 문을 안 열 수도 있겠죠. 현관 앞에 서서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띵동. 기계음이 울렸고 곧 화면 속 에바의 얼굴이 떴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말끔한 정장, 단단히 묶은 머리, 정면을 또렷하게 응시하는 눈빛. 그 아이는 제가 기억하던 수줍고 조용한 에바가 아니었습니다. 엄마.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제가 말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 에바는 조심스레 문을 열어줬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섰을 때 또 한 번 충격이 왔습니다. 벽엔 상패가 걸려 있었고 책장엔 한국어로 된 책이 빼곡했습니다. 테이블 위엔 다큐멘터리 촬영 장비들이 정리되어 있었고요. 그 중엔 EBS 아시아 저널리즘 어워드라는 로고가 박힌 메달도 있었어요. 이게 다 너 거니? 에바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엄마. 저 지금 EBS 다큐멘터리 팀에서 일해요. 중동 분쟁 시리즈 제작했고 상도 받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제가 정보작전 브리핑을 들을 때보다 더 놀랐던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이제는 저 없이도 세상을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엄마, 전 여기서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됐어요. 독일에선 늘 클라우디아 장군의 딸이었지만 여기선 그냥 에바예요. 제가 만든 콘텐츠로 제가 평가받고 인정받아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제가 너무 오래, 너무 강하게 그 아이를 제 그림자 속에 두었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연락도 안 한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에바는 조용히 눈을 내리깔더니 말했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 기억나요? 떠나면 다시 돌아올 생각하지 말라고. 저는 그 말을 지켰을 뿐이에요. 그 순간 심장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뱉은 단 한마디가 우리 사이를 완전히 끊어놓았던 거였어요. 에바는 조심스레 차를 따라주었고 저는 멍하니 그 잔을 바라보았습니다. 입은 다물었지만 마음속에선 수백 번 사과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물었습니다. 안나는 어떻게 지내? 그때 처음으로 에바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안나는 서울대병원에서 국제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곧 결혼해요. 결혼? 누구랑? 한국인이에요. 육군정보사 소속 장교 이름은 정현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내 딸이 타국의 군인과 결혼한다고. 그날 밤 에바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어요. 한국인이에요. 육군정보사 소속 장교 이름은 정현우예요. 정보사. 그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도 정보 파트에서 꽤 오래 일했거든요. 그 세계는 겉으론 조용하지만 누구보다 냉철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 작전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장난은 아니겠죠.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들었습니다. 내 딸이 타국의 군인과 결혼을 한다니요. 그 아이가 독일군 가정에서 자라온 딸이라는 걸 과연 이 남자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저녁 서울 시내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안나와 정현우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에바가 예약을 해놨고 저를 데리러 오겠다고 했지만 거절했습니다. 군인은 혼자 움직여야죠. 감정이 앞서기 전에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식당에 도착했을 땐 이미 두 사람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멀리서 안나의 얼굴을 보는 순간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이제는 시선을 피하지도 않고 환한 미소로 저를 보며 손을 흔드는 그 아이. 예전에 수줍던 모습은 사라지고 없었어요. 엄마, 오랜만이에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리움, 미안함, 그리고 기쁨이 뒤엉켜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그리고 정현우. 제가 상상했던 군인과는 좀 달랐습니다. 정복 차림이 아니라 단정한 셔츠, 부드러운 미소, 깍듯한 인사. 처음 뵙겠습니다, 장군님.
안나에게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영어는 정확했고 발음도 또렷했습니다. 그 순간 약간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적어도 준비된 사람이구나. 그런 느낌은 들었어요. 처음엔 대화가 어색했어요. 저는 거의 말없이 그를 바라봤고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제가 군 출신이라는 걸 알고 대화가 슬쩍 전략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장군님, 저는 지금 대한민국 육군정보사령부에서 대북 작전 기획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정보 운용 시스템도 참고하고 있고 이스라엘 사례도 연구 중입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전 그 눈을 알아봅니다. 명령의 무게를 아는 사람의 눈. 작전 실패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의 눈이었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제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난 당신을 믿지 않았어요. 내 딸이 타국 군인과 결혼한다는 생각 처음엔 분노부터 들었어요. 그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연한 감정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안나를 단순히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녀가 독일에서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어떤 어머니 아래에서 자란 사람인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 정신과 배경을 제가 함께 품고 가고 싶습니다. 그 말이 심장을 세게 때렸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유산까지 함께 간직하겠다고요? 그건 쉬운 말이 아니죠. 그리고 그 말이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정현우가 자리를 비웠을 때 안나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니? 안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현우는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진심인 사람이에요. 그는 군인이지만 평화를 위해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건 엄마가 늘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가치잖아요.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무너졌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는 저를 지켜주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저는 군복을 입고 평생을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이젠 그 아이가 제 방패가 되어주고 있었던 겁니다. 식당을 나오는 길, 저는 하늘을 봤습니다. 도시 불빛 때문에 별은 안 보였지만 마음은 평온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다짐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진짜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확인해야겠다고요. 그래서 다음 날 아침 정현우에게 단둘이 만나자고 연락했습니다. 이번엔 군복이 아니라 제 사람을 위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정현우를 단둘이 만나기로 했습니다. 장소는 한강 근처에 있는 조용한 카페였어요. 의도적으로 정복은 입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눈빛은 여전히 장군의 눈빛이었을 겁니다. 정현우는 평상복 차림으로 나왔지만 자세는 흐트러짐 하나 없었습니다. 그게 더 인상 깊더군요. 군인은 옷이 아니라 태도로 드러나는 거니까요. 장군님, 따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전 인사 대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현우 씨, 딸을 사랑하는 것만으론 부족합니다. 가족을 지킨다는 건 때론 자기 신념도 꺾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럴 각오되어 있습니까?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가 말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안나와 함께 배워가고 싶습니다. 저는 독일의 역사도 공부했고 안나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단지 독일에서 온 여성이 아니라 클라우디아 장군님의 딸입니다. 그 정신과 가치까지 함께 품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그는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짧은 시간 동안 군사 전략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북한 리스크, 사이버 전력, 동맹의 유연성, 작전 기획 방식. 그는 단순한 작전 실무자가 아니었어요. 국제 정세와 다자, 안보의 구조까지 이해하고 있는 말 그대로 전략가였습니다. 처음엔 당신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겠습니다. 당신은 내 딸을 지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눈빛 속에
망설임 없는 결의와 책임감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한강공원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에바, 안나, 박시우, 정현우 그리고 저. 작은 돗자리 위에서 처음으로 한 가족처럼 앉았습니다. 에바는 김밥과 떡볶이를 준비했고 안나는 직접 만든 샐러드까지 가져왔더군요. 정현우는 치킨을 사왔고 박시우는 돗자리랑 보온병을 챙겨왔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가져왔습니다. 30년 동안 뭔가를 준비하지 않고 자리에 앉아본 건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젓가락 써보실래요? 에바가 장난스럽게 건네줬습니다. 솔직히 좀 당황했어요. 근데 그걸 쓰려고 손에 쥐자마자 두 딸이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반대예요. 그렇게 쥐면 잡기가 더 힘들어요. 맞아. 여길 이렇게 눌러야 돼요. 그 둘이 저한테 무언가를 알려주는 모습이 그렇게 낯설고 그렇게 따뜻하더군요. 그러다 안나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한복 입어보실래요? 내가 이걸 입는다고. 당황했지만 거절은 안 했습니다. 군복 말고 다른 옷을 입어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더라고요. 그날 한복을 입고 딸들과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게 처음이었어요. 정말 아무런 방어도, 계급도, 명령도 없이 웃는 얼굴로 찍힌 가족사진. 그 사진을 찍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웃은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걸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딸들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오래 내 방식만 강요했던 것 같구나. 너희는 나보다 훨씬 강했고 현명했어. 그걸 보지 못했던 게 엄마로서 가장 큰 실수였던 것 같아. 그 말을 하자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 군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었어요. 에바가 제 손을 잡았고 안나가 제 어깨에 기대왔습니다. 엄마도 우리처럼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어요. 에바가 속삭였고 이제 우리가 엄마를 지켜드릴게요. 안나가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며칠 뒤 출국 날이 다가왔습니다. 공항에 도착하니 에바, 안나, 정현우, 박시우가 모두 나와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또 눈물이 날 뻔했어요. 비행기 타기 전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제가 받은 독일 연방공로 훈장이 들어있었습니다. 2개. 이건 내가 받은 것 중 가장 자랑스러운 훈장이야. 국가를 위해 헌신한 상징이지. 이제 너희가 내 딸들을 지켜주는 역할을 대신해줘야겠구나. 정현우와 박시우가 말없이 상자를 받았습니다. 그 눈빛엔 어떤 각오 같은 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독일군 장군으로만 살지 않겠다. 이제는 두 딸의 어머니고 그들의 선택을 지지하는 가족의 일원이야. 언제든 그들을 위해 이곳으로 다시 올 거야. 비행기에 올라 창밖을 보니 딸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그 얼굴엔 망설임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건 평화였어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진짜 강함이 뭔지 알았습니다. 총과 계급이 강함이 아니라 자기 삶을 스스로 선택하는 용기, 그리고 그 선택을 지켜보는 사랑, 그게 진짜 강함이라는 걸 말이죠. 이제 저는 독일과 한국을 오가는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곧 한국에서 태어날 제 손주의 할머니가 될지도 모르죠. 평생 국경을 지키는 데 인생을 쏟았지만 가장 소중한 건 그 국경을 넘어서는 사랑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